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며느리가 잠깐만 명에 맡겨달라는 말 한마디에 평생 모은 집을 빼앗기고 고시원 신세가 됐다가 집단 소송으로 모든 걸 되찾은 71살 할머니의 통쾌한 반전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말순이에요. 올해 71살이에요. 서울 광진구에서 살고 있어요. 혼자 살아요. 지금은요.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뇌출혈이었죠. 정말 갑작스러웠어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길에서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빨랐어요.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앞이 깜깜했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평생 식당을 운영했어요. 남편이랑 같이 시작했어요. 30년 전이에요.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광진구에 있었어요. 떡볶이, 김밥, 튀김. 전부 직접 만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재료 다듬고 양념 만들고 떡 삶고. 아침 10시에 가게 문을 열었어요. 밤 10시까지 장사했어요. 12시간 동안요. 주말도 없었어요. 명절에만 하루 쉬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버텼어요. 손님들이 좋아하면 뿌듯했어요. 사장님,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단골 손님도 많았어요. 돈도 모았어요. 한 푼 한 푼 아껴서요. 외식은 거의 안 했어요. 집에서 먹었어요. 옷도 안 샀어요. 몇 년씩 입었어요. 20년 전에 아파트를 샀어요. 광진구에 있는 24평짜리요. 당시에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대출받아서 샀어요. 2억 원을요. 그 돈을 10년 동안 갚았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해냈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매일 일했어요. 10년 후에 대출을 다 갚았어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여보, 우리 집 생겼어. 그래, 고생했어.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 혼자 식당을 계속했어요. 5년 동안 더요. 하지만 힘들었어요. 나이도 들고 몸도 안 좋아지고요. 7년 전에 가게를 정리했어요. 권리금을 받았어요. 5천만 원이요. 그 돈으로 예금했어요. 그리고 집을 전세로 줬어요. 전세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받았어요. 그 돈도 예금했어요.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월세 50만 원짜리요. 연금으로 충분히 낼 수 있었어요. 집은 1억 5천만 원이 됐어요. 예금은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전부 합치면 3억이었어요. 큰 돈이죠. 평생 모은 돈이에요. 그런데 2년 전에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정우예요. 45살이죠. 회사원이에요. 중소기업 다녀요. 과장이에요. 착한 아이예요. 효자예요. 어릴 때부터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대학도 보냈어요. 장학금 받아서 다녔어요.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15년 전에 결혼했어요. 며느리 이름은 서민아예요. 42살이죠.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좋았어요. 예쁘고 밝고 똑똑해 보였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네, 제가 잘할게요. 정말 좋은 며느리 같았어요. 미나는 보험 상담원이에요. 열심히 일해요. 실적도 좋대요. 손자가 하나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귀여운 아이예요. 미나는 저한테 정말 잘했어요. 명절 때마다 선물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고맙다. 건강하셔야 해요. 그래, 알았어. 생신 때도 챙겨줬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외식도 시켜줬어요. 정말 효부 같았어요. 손자가 태어난 날을 기억해요. 병원에서 손자를 안았어요. 어머니, 손주 보세요. 어머, 우리 손주. 정말 예뻤어요. 그날 미나에게 말했어요. 미나야, 너는 이제 내 딸이다. 어머니, 우리 가족 평생 같이 가자.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딸로 평생 살게요. 두 사람이 안았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잘 지냈어요. 큰 문제 없었어요. 미나는 계속 저한테 잘했어요. 저도 미나를 딸처럼 생각했어요. 손주 학원비도 됐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손주 공부시켜야지. 고맙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도 줬어요. 미나야, 이것 써. 어머니, 괜찮아요. 받아. 애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들잖아.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2년 전 봄에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의심 없이 한 부탁 2년 전 3월이었어요. 미나가 혼자 집에 왔어요. 어머니, 제가 혼자 왔어요. 왜? 정우는 회사에서 야근이래요. 그렇구나. 들어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왜?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저희가 대출이 좀 필요해서요. 대출? 네. 애 교육비랑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요. 얼마나? 5천만 원 정도요. 5천만 원? 네. 근데 저희 신용이 조금 부족해서. 응. 대출이 잘 안 나와요. 그래? 네. 그래서요. 미나가 머뭇거렸어요. 어머니 명의로 잠깐만 집 담보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내 집을? 네. 한 3개월만요. 절대 문제 안 생겨요. 저희가 제때 갚을게요. 그래도 어머니 제발요. 애 교육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미나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미나야. 어머니. 제가 평생 어머니 딸로 살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긴 하지. 믿어주세요. 제발. 고민했어요. 하지만 미나를 믿었어요. 15년 동안 잘해준 며느리였으니까요. 알았어. 도와줄게. 정말요? 응. 가족인데 뭐. 어머니. 감사합니다. 미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래. 힘내.
며칠 후 미나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거 서류예요. 뭐가 이렇게 많아? 은행 서류가 복잡해요. 그래? 네. 여기 사인하시고 인감 도장 찍어주세요. 서류를 봤어요. 글씨가 작았어요. 잘 안 보였어요. 이게 다 뭐야? 대출 서류예요. 어머니, 제가 다 확인했어요. 괜찮아요. 그래? 네. 믿으셔도 돼요. 미나를 믿었어요. 서류에 사인했어요. 인감 도장도 찍었어요. 1장, 2장, 3장, 10장 정도 됐어요. 이제 됐어요?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애들 교육비 잘 쓰고. 네. 꼭 갚을게요. 미나가 서류를 가지고 갔어요.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이부 갑자기 도착한 통보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등기 우편이 와 있었어요. 법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왜 법원에서 편지가 왔지? 이상했어요. 뜯어봤어요. 부동산 경매 진행 통보 선운을 의심했어요. 경매. 다시 봤어요. 소재지 서울시 광진구동 아파트 호재 집이었어요. 왜 내 집이 경매에? 손이 떨렸어요. 자세히 읽어봤어요. 채권자 대한투자금융채 무액 1억 5천만 원 경매 개시일 2024년 7월 1일 1억 5천만 원. 저는 대출받은 적이 없는데요. 급히 미나에게 전화했어요. 미나야, 나야. 네, 어머니. 지금 법원에서 편지가 왔는데. 네.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대. 미나가 말이 없었어요. 미나야? 들려? 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무슨 일인지 설명해봐. 어머니. 사실, 저희가, 대출이 아니라, 투자를 좀 했거든요. 투자? 네. 부동산 투자요. 그래서? 근데, 망했어요. 뭐? 투자가 실패했어요. 그럼 집은? 이미 법적으로 넘어갔어요. 뭐라고? 채권자한테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미나야, 너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내 집이 투자에 들어갔다고. 네. 3개월만 빌린다며?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뭐? 처음부터 투자 자금으로 쓰려고 했어요. 충격이었어요. 미나야, 너.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전화를 끊었어요.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평생 모은 집이,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집이, 삼부 아들의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찢었다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정우야, 엄마 왜? 너 지금 미나랑 같이 있어? 아니, 회사에 있어요. 당장 와. 왜요? 무슨 일이에요? 오면 알아. 아들이 1시간 후에 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말했어요. 정우야, 이게 뭐야? 경매 통보서를 보여줬어요. 아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너도 알고 있었냐? 대답해.
네. 뭐? 알고 있었어요. 이 자식아,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집이야. 평생 모은 집이라고. 엄마, 죄송해요. 왜, 왜 그랬어? 미나가. 투자하면 큰 돈 벌 수 있다고. 그래서 엄마 집을 담보로 잡았어? 죄송해요. 정우야, 너, 눈물이 났어요. 엄마 너 하나 보고 평생 일했어. 엄마, 너 대학 보내려고 결혼시켜 주려고 악착같이 모았어. 죄송해요. 그런데 너는 엄마 집을.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뭐가 어쩔 수 없어. 미나가 너무 힘들어해요. 뭐? 투자 실패하고 정말 힘들어해요. 그게 지금 중요해? 엄마, 미나도 고의가 아니었어요. 고의가 아니면 다야? 제발 좀 이해해줘요. 이해? 웃음이 나왔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이해하라고. 엄마. 정우야. 엄마는 이제 어디서 살아? 엄마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엄마는 어디가?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희 집에 가? 그건. 말해봐. 미나가. 싫대요. 뭐? 좁다고. 귀를 의심했어요. 미나가. 엄마 안 받겠다고. 네. 그럼 엄마는? 엄마.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정우야. 제발. 미나 좀 이해해줘요. 미나도 힘들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들이 저보다 며느리 편이라는 걸요. 나가. 엄마. 당장 나가. 엄마. 나가라고. 아들이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어요. 혼자 남았어요.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한참을요. 사부 하루아침에 길바닥 경매를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1억 5천만 원을 갚아야 경매가 취소되는데요. 저한테 그런 돈이 없었어요. 예금은 1억 5천만 원이었지만요. 전세 보증금으로 묶여 있었어요. 전세 계약이 아직 1년 남았어요. 중도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했어요. 3천만 원이요. 그럼 1억 2천만 원밖에 안 남아요. 부족했어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르신, 이건 사기예요. 사기요? 네. 며느리분이 어르신을 속인 거예요. 그럼 경매를 막을 수 있나요? 힘듭니다.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됐어요. 고소는 할 수 있어요. 고소요? 네. 며느리분을 사기죄로요. 하지만 가족인데. 어르신,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범죄예요.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못했어요. 아들 때문에요. 아들이 힘들어할 텐데. 경매 날짜가 다가왔어요. 집은 결국 팔렸어요. 5억 5천만 원에요.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이었어요. 채권자가 1억 5천만 원을 가져갔어요. 나머지 4억 원은 저한테 왔어요. 하지만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돌려줘야 했어요. 그럼 3억 원이 남아요. 아니, 예금 1억 5천만 원이 있으니까요.
전부 합치면 4억 5천만 원이에요. 하지만 집이 없어요. 새 집을 사려면 최소 6억은 필요했어요. 부족했어요. 전세로 살기로 했어요. 하지만 2억 원짜리 전세는 너무 좁았어요. 원룸밖에 안 됐어요. 결국 고시원 비슷한 곳을 찾았어요. 한 달에 50만 원짜리요. 방 크기가 3평도 안 됐어요. 부엌도 없었어요. 공용 주방을 써야 했어요. 창문도 작았어요.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왔어요. 화장실도 공용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 고생했나. 짐도 거의 없었어요. 옷 몇 벌, 이불 하나. 가구는 전부 버렸어요. 들어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30년 동안 모은 게요. 고시원 방에 앉았어요. 텅 빈 방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집을 지키지 못했어. 혼자 울었어요. 5부 반전 마이너스 의문의 전화. 한 달이 지났어요. 고시원에서 근근히 살았어요. 매일 울었어요. 밥도 잘 안 먹었어요. 살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윤말수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피해자 연대센터의 변호사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피해자 연대센터요? 네. 며느님 서미나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미나요? 네. 다른 피해자분들이 집단 소송 중입니다. 다른 피해자요? 네. 어르신도 피해자시죠? 서미나 씨가 어르신만 속인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총 12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12명이요? 네. 피해액이 8억 원이 넘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미나가 다른 사람도 속였다고요? 네. 보험 사기, 부동산 사기, 투자 사기, 명예 대여 사기. 전부 같은 수법입니다. 어르신처럼 명의를 빌려서 투자하고 돈을 날린 거예요. 어르신 같이 소송하시겠어요? 소송이요? 네. 서미나 씨를 고소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 며느리인데. 어르신,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예요. 다른 피해자분들은 가족도 아닌데 피해를 입었어요. 어르신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고민했어요. 하지만 화가 났어요. 미나가 나만 속인 게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사기꾼이었어.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같이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6부 진실이 밝혀지다. 변호사가 증거를 모았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요. 서미나가 저한테도 같은 말을 했어요. 3개월만 빌린다고요. 저도요. 투자하면 큰 돈 벌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5천만 원을 잃었어요. 저는 1억 원이요. 전부 비슷한 수법이었어요. 그리고 미나가 투자한 곳도 밝혀졌어요. 행복투자 컨설팅. 사기 회사였어요. 대표 이름은 강성호였어요. 미나랑 공모한 사람이었어요. 미나가 사람들한테서 돈을 모으면요. 강성호가 투자 명목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둘이서 나눠 가졌어요. 투자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요. 증거도 나왔어요. 미나랑 강성호의 문자 메시지요. 이번 달 목표 1억. 어르신들 쉽게 넘어가. 키읔키읔 오케이. 내가 3명 더 구해올게. 소름이 돋았어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구나. 경찰이 미나를 조사했어요. 미나는 모든 걸 자백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몇 명을 속였습니까? 12명이요. 피해액은 8억 원 정도요. 어디에 썼습니까? 강성호랑 나눠 가졌어요. 용도는 사치품 사고, 여행 가고, 도박하고, 투자는요?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투자 같은 건 없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15년 동안요. 저를 딸처럼 대한 것도요. 전부 연기였어요. 7부 재판과 정의 구현. 석 달 후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 갔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어요. 12명이요. 전부 노인들이었어요. 미나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옆에 강성호도 있었어요. 역시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아들 정우도 있었어요. 증인석에요. 검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 서민아는 2년 동안 12명의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보험 사기, 부동산 사기, 투자 사기, 명예 대여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액은 8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윤말순 씨의 집을 담보로 잡아 1억 5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이자 배임입니다. 피고인 서민아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강성호는 서민아와 공모해 사기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피해액의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정우는 사기를 알면서도 방조했습니다.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합니다. 재판장이 증인을 불렀어요. 윤말순 씨 나오세요. 증인석에 앉았어요. 피고인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3개월만 빌린다고 했어요. 그리고요. 대출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투자였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서류는 확인하셨습니까? 못했어요. 글씨가 작아서. 그리고 며느리를 믿었어요. 지금 심정은 어떠십니까? 눈물이 났어요. 배신감이 너무 커요. 15년을 딸처럼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어요. 쾅. 피고인 서민아를 사기, 배임, 명예도용으로 징역 4년에 처합니다. 쾅. 피고인 강성호를 사기, 공모 사기 회사 운영으로 징역 7년에 처합니다. 쾅. 피고인 정우를 사기 방조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합니다. 쾅. 그리고 윤말순 씨의 명예도용은 명백한 기망행위이므로 쾅. 경매는 무효이며 집을 원상복구하라. 쾅. 끝났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집을 돌려받는다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네, 어르신. 집 되찾으셨어요. 정말요? 네. 축하드립니다.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나한테 말 걸지 마. 엄마. 제발.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엄마. 엄마. 제발.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마. 아들을 뒤로 하고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할부 집으로 돌아오다. 한 달 후 집을 돌려받았어요. 광진구 아파트요. 문을 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하지만 제 집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여보, 집 지켰어. 한참을 울었어요. 조금씩 집을 꾸몄어요. 가구도 사고 커튼도 달고요. 예전처럼 편안한 집이 됐어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말순아, 정말 다행이다. 응, 고마워. 이제 편하게 살아. 그럴게. 복지관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노인회에서 상담 봉사를 해요. 가족이라도 서류는 무조건 확인하세요. 네. 사랑한다고 믿는 것보다 내 인생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그렇군요. 절대 쉽게 명의를 맡기지 마세요. 많은 노인분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뿌듯해요. 구부 1년 후 마이너스 새로운 살. 재판 후 1년이 지났어요. 저는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집에서 편안하게요. 그림도 배우고 요가도 해요. 친구들도 자주 만나요. 행복해요. 아들과는 연락이 없어요. 전화도 안 해요. 문자도 안 와요. 괜찮아요. 이제는요. 아들은 잃었지만 나는 나를 되찾았어.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온 거였어요. 미나가 보낸 거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읽고 찢었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생각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이겨냈어. 내 집을 지켰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웃음이 났어요. 감사했어요. 지금이요. 이번 스토리의 엔딩은, 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며느리가 잠깐만 명에 맡겨달라는 말 한마디에 평생 모은 집을 빼앗기고 고시원 신세가 됐다가 집단 소송으로 모든 걸 되찾은 71살 할머니의 통쾌한 반전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도 서류는 무조건 확인하세요.